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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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이재니 시인의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라는 시를 읽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북토크에서 시집을 도전을 했는데 맞아요. 다들 시를 읽고 못 읽겠다. 너무 이해가 어려웠죠. 안 되겠다. 네. 어렵다. 이렇게 해서 왜 이게 어려울까? 제가 이제 한국시랑 그리고 뭐 영시랑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우린 한국인이니까 한국어의 그런 정치를 느껴보자 하고 이제 한국시를 골랐거든요. 그리고 나름 대중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한 시인이었는데 그래서 왜 어려울까 이걸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이제 잘 가르치는 교수자는 그 자아와 학생의 자아와 이 뭐 진리를 연결시키는 걸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보고 그래 우리가 너무 수능 국어 공부, 수능 시 공부를 하면서 자꾸 맞아. 시인의 의도만 파악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시 읽기만 계속 해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맞아. 나의 인생, 나의 생각, 나의 자아랑 시를 연결해서 읽는 그런 게 너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북토크 하기 전에 제가 의사소통 심리학이랑 강의해서 학생들이랑 또 같이 시를 읽었거든요. 몇 개 뽑아서. 근데 학생들도 제가 계속 국어 국문학과가 우린 아니니까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말고 너희들의 얘기를 해보자라고 계속 얘기해도 계속 심상이 어떻고 하면서 계속 그 얘기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한두 번으로 이제 바뀌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처음 시도해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약간 제목을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모르고 라면서 이제 약간 이재니 시인의 그거를 제목이 아주 따라서 훌륭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기 힘들까? 특히 시인의 언어는 이렇게 더 이해하기가 힘들까? 이런 얘기를 그냥 조금 하고 언어가 원래 이런 거니까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해보자. 이런 이제 얘기로 넘어가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너무 훌륭한 많은 준비를.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내용은 그 의사소통 심리학에서 이제 언어 부분 얘기를 할 때 제가 조금 설명을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언어를 뭐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쓰니까 너무 쉬워서 언어는 약간 당연한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좀 어려운 사실은 우리가 소통할 때 언어로 오해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좀 추상적인 측면 때문인 건데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눌 만한 시들을 우리가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제 시를 이렇게 9개를 뽑았는데 수요일의 속도라고 하는 시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심리학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시였고 그리고 달과 돌이나 사과와 감은 이제 언어의 특징을 좀 보여주는 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지와 양지의 판다라는 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려고 시인에 대해서 막 알아봤었는데 이 시인이 뭐 시베리아 여행을 갔다가 다쳤대요. 그래서 그때 경험한 감정을 적은 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인 것 같고 두루미 자리에서 마차부 자리까지라고 하는 시는 이제 영재 오빠가 그 지구과학 전공자로서 이제 별자리를 조금 천문학을 얘기를 해줄 것 관심 같아서 있는 또 그런 기대가 내용이죠. 되고요. 또 이제 나머지 것들도 이어서 이제 얘기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서는 시집 안에 있는 순서로 제가 정했거든요. 이 작가도 시집 안에 있는 순서를 좀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는 시로 이제 선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따라서 하면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시집에 있는 순서대로 일단 제가 대화 나누는 걸 정했습니다. 그러면 낭독을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뭐 다 낭독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필요한 부분만 낭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전체를 다 낭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시가 낭독하면서 읽어야 하는 시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읽을 때 말로 잘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문어체로 되어 있는 책을 내가 소리내서 읽으려고 하면 되게 말이 하다가 막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알랭드 보통 막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그거를 말로 내가 소리 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 읽어도 되게 술술술 말로 내뱉어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말의 운율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인이라서 읽으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언어의 특징만 살짝 훑고 가면 이제 왜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해하기가 힘들었을까? 우리가 한국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어려운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막 직조하다, 명징하다 이렇게 논란됐던 단어들은 하나도 없어. 달과 돌, 사과와 감, 우리 뭐 이런 얘기들은 너무 쉬운데 왜 우리는 어려웠을까? 의미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언어는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걸 반영하고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고 우리에게 좀 추상적으로 개념화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이제 직접적인 건 수어인데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수어는 뭘까요? 인사.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하는 걸 좀 형상화하는 하지만 완전 똑같진 않지만 수어에서는 여기 사람 머리라 생각하거든요. 그 많은 언어에서 그 수어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인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조금 어려운 이 말을 이렇게 쓸어내리는. 다행이다. 수고했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다. 이 말을 쓸어내린. 이 말을 주름이 없어서 젊다. 젊다. 어렵네. 그죠? 어려운 게 맞았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알면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언어를 처음에 만들 때는 서로 합의해서 만들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서로는. 근데 이제 이거를 배워야지만 알 수 있는 상징, 실제로 현상에 있는, 현실에 있는 거를 완전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다행이다 이 말을 뭐 쓸어내리면서 안도했다. 우린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심리학에서는 좀 언어가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 이거를 유형으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지금 뭐 노트북, 뭐 마이크, 카메라, 지금 뭐 탁자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객체가 있고 우리가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이다. 구체적인 걸 지칭하는 단어다 혹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기도 하는데 뭐 사랑, 우정, 정의, 정치 뭐 이런 것들은 추상적이고 우리가 어떤 실질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객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추상적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나 책상 샀어 해서 책상을 당연히 구체적인 어떤 객체를 지칭한다는 건 알지만 사람마다 떠올리는 책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게이밍 컴퓨터 책상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고 PC방 자주 가는 사람들은 인테리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빈티지 가구를 떠올릴 수도 있고 각자 갖고 있는 책상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가 다를 수 있는 거. 그래서 구체적인 물건을 지칭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추상적인 거죠.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생각하고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어제 수업을 하면서 학생이 이제 독서 토의 수업이었는데 이제 뭐 다른 수업에서 책을 읽더라고요. 진화하는 언어라는 빨간 색깔 책이 있는데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으라고 했나 봐요. 다른 수업에서. 그래서 책을 꺼내놨길래 제가 그 앞부분 서문 정도만 딱 읽었는데 거기서 망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망치 느낌표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이런 거죠. 망치를 달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망치 조심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럼 망치라고 하면 그냥 돌멩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망치가 의미하는 게 너무나 달라질 수 있죠. 맞아요. 그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맥락이 중요한. 그래서 맞아. 언어는 이건 이제 활용론적인 걸 연구한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하는데 이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짜장면이요 라는 문장은 맥락이 없으면 이상한 문장이거든요. 난 짜장면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너 뭐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하면 난 짜장면이요. 이렇게 하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인 거죠. 이상하지 않은. 그래서 언어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사랑, 뭐 우정 이런 건 추상적이라고 했는데
그 책상보다는 더 추상적인 거죠. 근데 이제 나는 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떤 게 담겨있나 그것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맞아. 어떤 게 사랑이냐라고 정의하는 것도 맞아요. 다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Call Me By Your Name이라고 한 영화에서는 로맨스, 심지어 첫사랑에 대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 감독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는 여러 가지 감정의 결이 있는데 그걸 하나의 사랑해라는 단어로 함축해서 표현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는 그 여러 가지 설렜다가 막 이 사람한테 내 마음 표현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날 거절하면 어떡하지, 좌절했다가 뭐 엄청나게 열정적인 사랑을 했다가 또 실망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의 결들을 다 보여주고 싶었던 영화라고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이제 감정이라는 것도 추상적인가, 그 사랑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들도 얼마나 복합적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재밌다. 그리고 이제 언어가 이제 자의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제 개라고 하는 글자의 형태를 보면 기억이랑 에라고 하는 그 철자가 붙어 있는데 이 철자의 모양이랑 우리가 지각하는 강아지 개의 모양이랑 아무 관련이 없죠. 그리고 이 개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왜 굳이 이 개라는 단어로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는 없어. 그래서 이건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랑 실체 간에 사실은 관련성이 없어. 그래서 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언어를 봤을 때.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동의가 안 되는 지점도 있어요. 뭐냐면 엄마. 전 세계에서 엄마라는 표현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마라는 표현이 거의 겹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맞아, 좀 이유가 있지 않나. 그게 그런 거 아닐까요? 아기 때 아무래도 처음 발음할 수 있는 게 엄마 이런 발음이니까 입술로 할 수 있는 발음 중에서 마가 먼저 나와서 그렇죠. 되게 쉬운 발음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다른 거는 맞아, 다 동의가 되고 맞아. 엄마 정도, 마마 정도만 조금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맞아, 진짜 그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의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호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하다 혹은 중의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들 중에 이제 다이어라고 하는 게 있고 한국어에 동음동철 이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다이어는 의미가 두 가지 이상이 있는데 이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들레 홀씨는 가볍다, 입이 가볍다, 마음이 가볍다 해서 가볍다들은 다 서로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확장된 거거든요. 근데 또 가볍다라고 똑같이 사용하지만 마음이 가볍다는 좀 긍정적인 가볍다인 거고 입이 가볍다는 상대방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좀 부정적인 감정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단어도 앞에서 어떤 맥락에 사용되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이제 사과가 감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선정했다고 했는데 동음동철이어라는 거는 이제 음이랑 소리는 같지만 소리랑 철자는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사과도 있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사과라는 단어 의미도 있고 먹는 과일감도 있고 그리고 너 진짜 좀 감이 없다라고 하는 너 좀 뭔가 느낌이나 생각이나 뭔가 재치가 없다라는 표현의 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시인은 재밌게 활용을 하면서 시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시인의 마음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맥락으로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것 혹은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것들로 이제 이 시를 읽으면서 얘기를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왜 이 시가 좀 더 끌렸는지 개인적인 감상들을 더 공유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건 당연하다. 왜냐면 우린 시인의 맥락이 없으니까. 맞아요. 사실 뭐 생각해보면 저희 시녀 이야기 때도 그랬고 감히 그 이방인 비교할 때도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같은 묘사를 이렇게 하는 방식이 다를 때 우리가 이야기 어떤 거는 되게 자세하게 묘사하지만 뭔가 읽기 어렵고 어떤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묘사하지만 뭔가 그 상황이 다 상상이 되는 그런 것도 확실히 이 언어의 특성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개성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시인은 더 개성이 강해서 이 사람의 개성을 그냥 뭐 우리 마음대로 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설을 읽으면서도 정말 이 작가가 이 생각을 하면서 썼을까? 사실 별 생각 안 하면서 쓴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도 해설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해설에 그러니까 사실 이 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이 기쁜 마음으로 시집을 딱 샀어요. 사고 펼쳤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를 읽었어요. 물음표가 머릿속에서 한 10개가 떴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고 그래서 이해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막 난리 부르스를 했죠 혼자. 그리고 모든 에너지가 고갈이 됐어요. 그래도 참고 한 시를 더 봤어요. 그 두 번째 시를 딱 봤는데 물음표가 이제 10개가 더 뜨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책장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를 봤어요. 물음표가 또 10개가 뜨면 다시 덮었어. 이 짓을 좀 며칠 반복을 하다가 이제 모임이 이제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좀 쉬자 하고 좀 쉬다가 이제 해설을 펼쳤어요. 해설을 펼치고 해설에서 이제 초반에는 조금 공감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시를 봐야 되는구나 하면서 조금 그 느낌을 잡고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해설이 너무 또 난잡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종아가 얘기해 줬던 것처럼 저는 이제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해설을 쓰신 분이 약간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나 약간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말을 어렵게 쓰고 해설인데 난 프락시스가 뭔지 몰라요. 근데 뭐 리듬의 프락시스라고 하는데 뭐 일단 그 말 자체를 모르겠어. 제목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해설 자체도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고 이러니까 끝까지 읽긴 했지만 영혼은 가출했다. 남는 게 없어. 맞아.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시를 다시 처음부터 좀 읽어 나갔어요. 근데 조금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가 이제 그래도 해설을 그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었을 테니까 해설을 좀 읽고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이 시는 조금 더 느껴보자 라는 걸로 이제 했지만 뭐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 맞아요. 어려워요. 네. 근데 뭐 어려웠다는 게 이제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를 다시 한 몇 번 읽었었거든요. 근데 읽을 때마다 마음에 드는 시가 다르고 읽을 때마다 이런 시였어. 이번에도 읽으면서 이런 의미였나 하고 이해 안 됐던 게 다시 다른 의미로 되기도 하고 그게 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소설보다는 짧으니까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기는 하겠다. 진짜 그 나의 어떤 상태냐. 그래서 그 페르난도 페소아라고 하는 시인의 그 시집 하나의 제목이 시는 내가 홀로 있는 방식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너무 멋있잖아요. 잘 썼네. 근데 그게 진짜 시를 말하는 좀 잘 함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근데 내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구석들이 있는데 이거를 시인의 그 추상적인 표현으로 끌어당겨주는 것 같은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은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시를 읽는 게 멋있네요. 저는 사실 일단 그 순서대로 읽는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펴고 목차를 펴고 내가 그때 눈에 띄는 걸 봤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다. 네, 예를 들어서 기린이 그린 이게 딱 그 내용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내가 그린 기린 그림 나오겠지 하고 딱 펼쳤는데 나와서 역시 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이제 보다가 내가 생각했던 흐름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다시 덮었다가 다시 또 보다가 다시 또 덮었다가 그러다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해설을 먼저 읽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해설을 읽고 나니까 저도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구나 하는 느낌도 많이 들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했구나 아니면은 이거는 이 사람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겠다. 내 스토리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골랐던 것들은 뭔가 그 다른 시보다도 내가 읽었을 때 뭔가 그 상황이 그려지는 시들을 골랐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지금은 제 눈에 띄는데 뭐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되면 또 다른 시가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치우는? 저도 읽으면서 그냥 제가 상상이 가능한 시만 골랐거든요. 나머지는 너무 이제 맞아. 상징이 너무 많아서 맞아. 계속 읽으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이 상징은 뭘 의미할까? 이 작가는 왜 이렇게 썼지? 이러면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뭔가 책 읽는다기보다 문제 푸는 느낌이라서 그나마 머릿속에 좀 그려지는 걸 골랐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좀 이제 많이 찾아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에 이 시를 엄청 좋다 뭐 이렇게 많이 써놓은 거예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책이 좋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이게 제가 소설책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 시집 말고 다른 독서 토론을 하면은 책이란 게 사실 그 사람의 이제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틀은 비슷하잖아요. 틀은 일단 작가가 정해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이제 경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 이 시는 틀이 없는 것 같아요. 틀도 없고 니 알아서 생각해봐라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게 유명한 시집들 있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제가 아는 거는 그냥 그 별에는 밤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사람들이 좀 그나마 이해가 쉬운 거는 그런 시대 배경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너희가 이제 해석해봐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틀이 없으니까 너무 좀 당황했어요. 처음에 읽는데 이 시가 원래 이렇게 틀을 안 주는 건가? 틀을 안 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틀을 안 주면 이게 책이란 거는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경험했고 어떤 이제 그런 경험을 나누면서 그래도 조금 공통점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경험에 따라서 너무 개개인이 느끼는 게 다르니까 이게 대화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비슷한 마음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이해하는 게 읽기에 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해 말고 다른 목적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수능식 뭐 문학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읽어왔던 책들도 마찬가지고 이 텍스트들을 내가 얼마나 온전히 이해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했는데 이거는 정반대로 이해를 포기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인의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게끔 그러니까 뭐 해설에서도 뭐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언어의 그 아까 뭐 이제 혜진이가 설명해줬던 것처럼 이 정해지지 않는 그 특성,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시인이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해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시를 이해할 만한 어떤 이 감수성이라든가 어떤 이 시를 읽는 태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부재했다는 걸 이번에 많이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책이 스피노자에 대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책을 다 읽어냈을 때 어떤 그 보람 이런 것들이 이 시집에도 좀 존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스피노자의 뇌보다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 시집을.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가 한번 그래도 후터라도 눈으로라도 어쨌든 이해하는 게 목적이 읽었다. 아니니까. 맞아. 진짜 시는 내가 홀로 있는 방식. 진짜 누구랑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닌 나를 알기 위한 그냥 나만의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가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오늘 이제 독서 모임을 한다 얘기를 하면서 다른 모임이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독서가 취미인 사람이 두 분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한 독서가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한 독서인 거예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독서가 아니고 그냥 과거부터 이제
그랬던 것처럼 그 지식을 쌓기 위한 독서였는데 그래서 이분들과는 제가 목적성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힘을 빼고 읽어서 제가 읽는 책을 못 읽고 저는 이제 힘을 주고 읽기 때문에 여기가 읽는 책을 못 읽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수필이나 아니면 시나 문학 같은 것들이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힘을 빼는 연습도 된 것은 같다. 뭐 물론 어렵지만 이렇게 힘을 빼는 것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네. 좋은 경험이었네요. 맞아, 진짜 힘을 빼고 맞아요. 읽는 스트레스를 근데 스트레스를 더 많이 오히려 더 받아. 오히려 더 받아. 내 맘 같지 않네 이러면서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맞아요.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이런 맥락이구나가 가야 되는데 그냥 의식의 흐름으로 따라가요. 맞아. 그냥 그러니까 여기저기로 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해해 보려는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래서 이미지를 탁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어. 근데 이게 되게 묘한 게 한 3줄, 4줄 정도가 이어지도록 막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쫙 그려져. 근데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 완전히 깨버려요. 나의 이런 이미지들의 상상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게끔 뭐 의도적으로 만들었겠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깨워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와르르 무너져. 그래서 이제 나는 다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다시 그려. 또 3-4줄 뒤에서 다시 깨져. 그러니까 이런 그 깨어짐의 경험을 계속해서 주는 시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술가가 뭔가 사람들한테 어떤 경험을 선사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술 작품을 한다면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거나 어떤 성찰을 하게끔 유도하는. 근데 저는 그 문학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소설도 작가가 이제 이거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이 독자들에게 경험해주고 싶은, 경험하게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그런 경험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럼 이제 시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선택한 시는 이제 수요일의 속도라고 하는 시인데 기니까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부터 얘기를 하면 이제 두 번째 연부터인데 네. 목요일에는 검은 것을 보았고 화요일에는 푸른 것을 보았다. 검은 것과 푸른 것 사이에서 멀어지는 사람아, 너의 안색은 어둡고 한낮의 색에서 얼마간 비켜나 있다. 너는 회색의 옷을 입고 있다. 너는 불투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너는 묻어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 너는 숨기고 싶은 병이 있다. 너는 위안할 것이 없어 시들어버린 꽃을 본다. 어제와 함께 홀로 있는 아이야. 그리움이 없어 그리움을 만드는 입술아. 너는 죽은 사람을 만들고 죽은 표정을 만들고 죽은 말을 만든다. 그렇게 이제 세 번째 연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마지막 연에서 두 눈을 감아도 햇빛은 가득하다. 너는 숨도 낮은 내 잠을 감시하며 꿈속의 거리가 펼쳐지기를 기다린다. 한낮의 반대편은 자정이다. 자정과 정오가 바뀌듯 너의 몸은 조금씩 사라진다. 우리는 저마다의 겹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는 저마다의 거리를 간직하고 있었을 뿐이다. 풀밭 위로 검은 그림자가 흘러간다. 어떤 시간이 어떤 얼굴을 데려온다. 다시 수요일이 온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 시인데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수요일의 속도인데 목요일과 화요일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고 다시 수요일이 온다? 이건 이제 시간의 흐름과는 완전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뭐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다시 떠오르기였나요? 지금 다시 떠오르기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읽을 때 그 Here and Now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Here and Now에 대한 이야기로 읽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또 심리학을 전공하니까 그래서 목요일에 검은 것, 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상이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화요일에 이제 푸른 것이라고 했는데 푸른 거는 뭐 어떤 사람한테는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또 저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거에 영광엔 젖어 있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불안한 사람이라면 이제 목요일은 검은 것이고 화요일은 푸른 것. 그래서 그거를
지금 수요일에 보고 있는 거죠. 사실 나는 수요일을 살아야 하는데 화요일을 고민하거나 목요일을 고민하는 그래서 히어 앤 나우 하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안색이 어둡고 불투명한 감정을 갖고 있고 묻어버리고 싶은 숨기고 싶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 연에서 이제 어제와 함께 홀로 있는 아이야라는 게 과거에 매여 있어 혼자 있는다는 걸 아닐까? 그래서 이제 죽은 말을 만들고 죽은 표정을 만드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죽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마지막 연에서는 이제 좀 햇빛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과거가 끝났고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뭐 저마다의 겹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저마다의 거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그것에 대해서 약간 위로를 해준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어떤 얼굴을 다시 데려온다. 다시 수요일이 온다라고 하는 걸로 끝날 때는 다시 히어 앤 나우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수요일에 머물 수 있게 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해석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진짜 재밌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설을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이 시집을 재밌게 읽었지. 저 눈물 날 뻔했어요. 아니 해설 이렇게 해줬으면 됐잖아. 그래요? 어제와 함께. 와 네. 어제. 소름 돋는다. 너무 좋다. 이렇게 그죠. 보니까 되게. 그래서 제가 심리학과라서 나는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근데 좋은데요. 너무 설득력 있는 진짜요. 해석이었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아까 우리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해석해주신 분의 해설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던 요소가 되게 많은데 물론 따라가고 싶었던 것도 있고 이거는 좀 온전히 따라가고 싶은 해설이었다. 좋군요. 정말 좋다. 근데 저는 혜진이처럼 해설을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심리학에 절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나의 맥락으로 이해하는 진짜. 거지. 뭐 시인은 다르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시를 읽는 재미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사실 이거를 읽었을 때 그 수요일의 속도인데 목요일 화요일이 나온다는 거는 똑같이 인지를 했는데 뭐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목성 수성 화성인가라는 오 창의적인데 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이런데 저는 지식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쓰셨나 해서 그냥 뭐 처음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이 속도에 따라서 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 그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도 약간 부족한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설인 것 같습니다. 멋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좀 너무 여담인데 네. 아까 목성, 수성, 화성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순서가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천체 배치가 수, 화, 목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목, 화, 수 이렇게 얘기하면 순서는 맞는 거지. 그니까 그래서 나도 아까 전에 정말 얘기 들으면서 수금지와 목도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맞기는 맞다. 그래서 되게 창의적이다. 그럴 수 있겠다. 재밌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생각보다 늘었을 수도 있겠다. 나 약간 오늘 좀 걱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난 너무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어떻게 대화를 하지? 그랬는데 재밌는데. 재밌네요. 소름 시작이 돋는다. 괜찮네요. 재밌네. 다음 시는 제가 이제 영조 오빠도 대박이다. 골랐고 저도 이제 괜찮다 생각했던 달과 돌이라고 하는 시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걸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될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세 번째 연을 읽고 네. 거기서부터 좀 읽어볼게요. 네. 감정을 좀 잡고. 너는 쓴다. 손가락에 물을 묻혀 쓴다. 몇 줄의 문장을, 몇 줄의 진실을, 몇 줄의 거짓을, 거짓 속의 진실을, 진실 속의 환각을, 환각 속의 망각을, 망각 속의 과거를, 과거 속의 현재를, 현재 속의 미래를, 미래 속의 우연을, 우연 속의 필연을, 필연 속의 환멸을, 환멸 속의 울음을, 울음 속의 의무를, 의물 속의 구름을, 구름 속의 얼굴을, 얼굴 속의 어둠을, 어둠 속의 문장을, 다시 몇 줄의 문장을, 다시 몇 줄의 희미한 문장을, 돌아보는 사이 다시 가라앉는 돌, 돌과 돌은 멀다, 달과 달은 멀다, 물과 물은 멀다, 말과 말은 멀다, 말과 물은 멀다, 물과 돌은 멀다,
돌과 달은 멀다. 달과 말은 멀다. 달과 달이라는 말은 멀다. 돌과 돌이라는 말은 멀다. 물과 물이라는 말은 멀다. 말과 말이라는 말은 멀다. 멀어지는 사이 다시 떠오르는 말. 달아나는 사이 다시 사라지는 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또 다르네요. 제가 이제 이거를 골랐던 이유는 굉장히 리드미컬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설에서도 나오지만 이 시인의 어떤 리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침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말로 읽기가 되게 리드미컬하게 읽어져요. 뭐 예를 들면 뭐 환멸 속의 울음을, 울음 속의 의물을, 의물 속의 구름을, 구름 속의 얼굴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리드미컬하게 탁탁탁탁탁 읽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해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노래를 들을 때 이게 사람들마다 너무 다르지만 저는 가사를 신경 안 쓰거든요. 전 노래를 들을 때 멜로디 위주로 듣고, 그리고 가사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사가 들리는데 유치해서 귀에 꽂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전에 아이돌 음악들 보면 월화수목금토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싫어해요. 그런데 근데 멜로디가 좋아서 듣다가 어느 순간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동률 노래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는 이제 멜로디 위주로 들어요. 그냥 내가 가사를 내뱉고 있지만 가사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감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시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사실을 생각하기를 포기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좀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졌는데, 그냥 이 말들을 탁탁탁 내뱉는 것이 재밌게 읽히는, 뭐 달과 말은 멀다, 달과 달이라는 말은 멀다, 돌과 돌이라는 말은 멀다, 뭐 이런 표현들, 그런 면에서 재밌게 읽혔다. 네, 그래서 골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운율이 잘 살아있는 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돌과 돌은 멀다, 달과 달은 멀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시를 볼 때 예전에 아마 예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읽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꽤 오래 전인데. 재밌다. 벌써 재밌다. 근데 이제 헤어지고 막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이였잖아요. 근데 서로의 얼굴을 보고 많이 대화하고 했는데, 근데 또 이 사람 헤어질 때쯤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알았던 게 맞나? 뭐 이런 감정이 들 때 있지 않나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모르는 이 사람에 더 많은 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봤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그건 내가 만든 환상이었을 수도 있겠다. 나는 정말 이 사람 알고 있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시인의 몇 가지 시를 볼 때 계속 이게 뭐 몇 줄의 문장을 쓰는데, 몇 줄은 진실이고 몇 줄은 거짓이고, 또 거짓 속에 진실도 있고 진실 속에 환각도 있고, 뭐 그런 좀 뭔가 역설적이고 약간 혼란스러운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감정들이 저는 약간 떠오르는 시였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이 시를 보고, 제가 이 시를 읽을 때 밖에서 날씨 좋을 때 앉아서 이렇게 읽으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읽었었거든요. 시를 읽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드는 느낌과 그때 드는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확실히 몰입이 되는 것 같고, 그때는 뭐 책이 눈부셨는지 아니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보면서 느꼈던 느낌은, 사실 저는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음률을 많이 느꼈었는데, 지금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사람이 돌을 던져서 물에 던져서 그 돌이 떨어지는 동안에 그냥 나를 돌아보는 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딱 그런 부분인 거예요. 내가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들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냥 내 입장에서는 나는 어쨌든 돌을 떨어진 거를 보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다가 내가 했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하나의 키워드에 꽂혔다가 뭐 이런 저런 얘기했다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이 사람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 키워드가 이제 나를 돌아보는 게 되는 게 되겠다라는 사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가 멀어지는 것도 이제 점점 제가 느끼는 거는 이 포인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떠오른다 라는 느낌으로 전 방금 읽혔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읽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아까 3연부터 읽었잖아요. 사실 2연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 약간 길게 적혀있는 덩어리들이 있고 짧게 적혀있는 덩어리가 있는데 2연, 4연, 6연이 좀 약간 그 종아가 얘기했던 걸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2연에서 돌아보는 사이 다시 떠오르는 돌이었고 4연에서 돌아보는 사이 다시 가라앉는 돌 그리고 6연에서 멀어지는 사이 다시 떠오르는 말 달아나는 사이 다시 사라지는 달 뭐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그렇게 읽히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뭐 생각보다 나눌 대화가 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사실 상상을 잘 못했는데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흥미롭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늦은 밤에 돌을 던지면 달이 보이니까 달이 비치는 걸 생각을 해서 이제 돌과 달이 나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돌아보는 사이 다시 떠오르는 돌은 어떻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읽다가 너무 이해 안 되는 게 또 돌이 어떻게 다시 떠오르는지 이러고 있어요. 맞아, 말은 안 되죠.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돌을 어떤 걸로 맞아. 이게 대입하냐에 따라 다른데 종하가 얘기한 걸로 대입하면 돌은 생각 같은 거인 것 같아서 다시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 다음 3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줄줄줄줄 얘기하고 내가 나 생각한다 하고 돌 던지는 근데 이제 깊숙이 마음속에 묻혀있던 게 떠오르는 거죠. 그러다 다시 또 가라앉고 그러면서 이제 돌과 돌은 멀구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다시 읽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되게 돌아보는 사이 다시 떠오르는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는 돌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돌과 달이 또 비슷하니까 돌과 달이고 말과 물이 비슷하니까 말과 물을 엮었고 그래서 이제 물, 달, 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묶여서 막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멀어지다, 달아나다, 돌아보다 이것들이 이제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배치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그 은유를 갖고 놀고 싶은 시인의 거기에 의미까지 담으려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 시인이 몇 가지 단어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쓰는데 맞아. 뭐 꽃이라든지 재라든지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가 돼요. 이런 단어를 왜 썼을까? 근데 이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뭐냐면 얼굴. 얼굴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얼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우리 방금 앞에서 읽었던 시에도 얼굴이 있었고 지금 읽는 시에도 얼굴이 있는데 뭐 얼굴 왜 얼굴을 왜 썼을까?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은 얼굴을 떠올리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대상을 떠올렸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니 너무 느끼는 게 달라서 저는 읽으면서 뭐 강아지, 뭐 고양이, 달, 돌 이렇게 하길래 뭔가 이분이 그 신앙이 저희 예전에 뭐 역사책 배우면 저 애니미즘 이런 거 하잖아요. 그쪽으로 좀 뭔가 있으나 싶었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거제도에 살면서 이렇게 자연을 많이 관찰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시에도 많이 나오고 그 여기에 뭐 개가 나오는 또 시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뭐 개야 하고 부르니까 진짜 개가 돌아보는 경험이 있었대요. 그걸 그냥 시작으로 시를 쓴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전부 시인이 설명해 주는 거. 맞아요. 전 궁금했던 게 키우던 개가 죽었나? 뭐 이런 생각을 곳곳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그 시에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심상이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 같고 그게 개와 자주 엮여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키우던 개가 죽은 적 있었다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그 치우가 고른 시가 이제 작가가 아플 때 쓴 것 같다 했잖아요. 이 시집이 아마 그 다치고 나서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어서 그런 걸 또 많이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과와 감이라는 시로 넘어가 볼까요? 사과와 감은 이제 하나의 연으로 이어진 약간 산문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과와 감이라고 하는 시를 좀 읽어보면 감이 먼 목소리로 너는 말한다. 이것이 내 사과다. 사과는 어둡구나. 사과는 부드럽구나. 부드러움과 미래는 가깝구나. 사과를 받은 내 마음은 고요하다. 사물들은 끝없이 멀어지고 있었다.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멀어지고 있었다. 사과 이전에도 사과 이후에도. 한없이 가없이 동시에 일시에 간헐적으로 산발적으로 한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건너갈 때 한 마을에서 한 마을로 건너가듯이 영영 뒤돌아섰지만 다시 뒤돌아서게 될 겁니다. 어쩌면 다시 제대로 만나게 될 겁니다. 사과는 감이 멀었지만 우리는 감으로 다 알아들었다. 가장 순한 순간에도 가장 악한 악한이 될 수 있다. 아무도 누구도 너를 비난할 수 없다. 오직 너 자신 외에는. 맺힌 것이 있었던 것처럼 너는 울었다. 매끄러운 곡선 위를 흐르는 하나의 물방울처럼 울면 풀리는구나. 풀리면 가까워지는구나. 탁자 위에는 작고 둥근 것이 놓여 있었다. 흐릿하고 환하고 맑고 희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이제 막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사과 이후에 문득 가까워진 감이 있었다. 라는 시인데 이제 아까 전에 그 제가 사과와 감이 도금동처 이어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걸로 읽으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진짜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감이 먼 목소리로 너무 말한다. 전 처음엔 과일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감을 의인화해서 얘기한다 생각했는데 또 다시 읽다 보니까 감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그 너 감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감 같기도 한 거죠. 그래서 사과를 하는데 너는 지금 내 마음을 잘 모르고 사과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끝없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는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멀어지고 있었다는 건 사과를 하면 사실 가까워져야 하는 건데 감 없이 얘기를 하니까 멀어지고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서로 한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건너가는 사과가 그럴 수 있는 행위인 건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린 제대로 만나게 될 거다. 감이 멀게 말했지만 감으로 다 알아들었다. 사실 감 없이 사과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이제 악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과는 그 선의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장 순한 순간에도 가장 악한 악한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너를 비난할 수 없고 너는 그렇게 울었다. 그러니까 이제 풀려서 우리가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막 다시 태어난 것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래서 사과 이후에 문득 가까워진 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희망차게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좀 해석했었어요. 저도 아까 처음에 누나가 그 해석해준 감 그걸 들으니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죠. 맞아요. 그거 안 봤으면은 그냥 진짜 감이랑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와 그런 거를 아니까 진짜 잘 썼네요. 맞아. 진짜 잘 썼네. 그걸 생각하면 맞아. 이 시인이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하도록 만드는구나 라고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감이 어떻게 보면 감정의 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와 재밌다. 해설을 이렇게 맞아. 그 해설 이렇게 써야 해설을 돼. 대중 눈높이에 맞춰서 썼어야 했는데 너무 문학
그러니까 전공자를 자기가 대상으로 그냥 교수님. 뭐 시를 쓰려고 한 것 같아. 자기 논문 예, 교수님처럼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해설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요. 너무 해설 좋잖아요 지금. 너무 좋은데. 와 대박이다. 시는 이렇게 읽어야 되네요. 그래, 이렇게 다른 읽어야 사람이랑 돼. 같이 이렇게. 그렇네. 근데 다른 사람 읽으니까 더 재밌는 맞아, 것 맞아. 같아요. 서로 다른 맥락 진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시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옆에 한 줄 코멘트 이렇게 그냥 해설로 사과와 감을 그거 말고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라고만 그거 해놨어도 말고 그러면 조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정답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시인의 의도를 알려줘 버리는. 근데 이제 저희는 너무 초보니까 그런 비계가 그렇죠. 좀 필요하지 맞아.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접근을 일단 해야 되니까. 그 작가가 진짜 우리를 실험한다 생각하는 게 사과와 감이 두 개가 과일로 이해될 수밖에 없게 붙여놓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감을 의인화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과랑 감의 얘기를 하나 이랬는데 이게 이런 얘기로 해석될 수 있구나 하면서 또 다시 읽게 되고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제목을 너무 잘 지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시인의 의도가 이제 조금 읽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읽는 타이밍도 금사과 뉴스 나올 때 읽어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치. 맞아. 그래서 사실 이 시를 딱 처음 읽었을 때 그 사과와 감 제목을 먼저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열매 감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감이 먼 목소리로 너는 말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이 어제 혜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의인화돼서 말을 한다는데 일단 당최 거기서부터 이제 막혔어요. 말문이 막히는 거지. 거기서부터 뭐지? 이러면서 이제 뒤 내용들이 그냥 이제 읽히지 않고 그랬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듣고 나니까 자꾸 계속 읽고 싶어지네. 너무 잘 쓴 것 같아. 아까 수요일 그것도 그렇고. 이게 이런 장치였구나, 저게 저런 장치였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 대박이다. 좋다. 이 해설집 하나 출간할 때. 그럴까요? 너무 좋은데. 대박이다. 너무 재밌는 시였어요 이것도. 그래서 점점 다 재밌게 읽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음지와 양지의 판다. 요즘 푸바오가 가가지고 사람들 울고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좀 길긴 한데 네. 일단 다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밤 허리가 부러져 누워있을 때 어둠은 최초의 어둠으로 다가왔고 최초의 어둠 뒤에는 최초의 빛이 그리고 저 찬장 귀퉁이에선 나의 작고 어린 판다가 천천히 모서리를 타고 내려오면서 어이 잠들지 않으면 죽는다. 이제 그만 받아들여. 이 시간을, 이 공간을. 판다는 태어나기 전에도 판다였다는 듯이 흑백의 색을 단단히 뒤집어 쓴 채 단순하고도 명료한 삶을 설파하는 사람처럼 나는 누워서 움직일 수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채로 판다여 판다여 하며 체념하듯 판다를 판다라고 불러보는 것인데 시간은 흐르고 가망은 없고 소망 뒤에는 불행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동안 구원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부족한 것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이국의 밤은 찾아오고 허락하지 않은 눈은 하염없이 내리고 이후의 아침은 까마득히 더디기만 하고 잠들지 않으면 죽는다기에 잠들었다 깨었다 깨었다 잠들었다 병상의 이불 위로 흰 빛은 들어왔다 나가길 반복하고 나는 음지가 되었다가 양지가 되었다가 이러다가 사람들은 천장 모서리를 따라 흐르는 음지와 양지의 판다를 발견하는구나. 이러다가 사람들은 음지와 양지의 두 눈을 발명하는구나. 따뜻한 입말을 불러내듯 제 뼈마디의 구멍을 들여다보게 되는구나. 어느새 내 어린 판다는 자신의 삶을 수긍하는 사람의 선한 눈길을 빼닮고 봄날 동물원의 한가로움을 가장한 채로 눈부시고 검고 흰빛을 바라보며
무수한 밤을 지나올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일로 남겨두기로 머나먼 봄의 초원에서 누군가 무언가 한가로이 풀을 뜯을 때 다시 하루는 음지에서 양지로 양지에서 음지로 이름을 바꾸고 일단 이 시가 제일 저한테는 틀을 줬어요. 대충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어요. 제 입장에는. 그리고 처음 첫 단락부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 않기로 한다 해서 내 마음을 조금 이쪽에서는 좀 이해를 해줬나? 앞에서 좀 힘드니까 여기서 배치가 이렇게 이해 안 해도 돼 이러면서 뭔가 일단 판다는 왜 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판다 색깔 자체가 뭐 검은 흰이니까 그냥 이 심리 자체를 그냥 그 병상에 누워있는 그 상황에서 매 순간 내 상태에 따라서 좋아졌다가 심리가 나빠졌다 하는 거를 좀 잘 표현한 것 같다. 조금 이렇게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치유가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다쳤는지 뭐 그런 거를 인터뷰에서 얘기를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허리가 부러졌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크게 다쳤을 때 사실 좀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어둠이 있었고 근데 또 이 사람에겐 또 긍정적인 희망적인 빛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네가 걱정해봤자 죽는다. 잠들지 않으면 그냥 받아들여라. 지금 이 상황을, 이 아픈 상황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 나의 마음의 음령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모순적인 감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나 모순적인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약간 판다에 좀 비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했었어요. 흑백을 2개 다 있으니까 판다는. 그래서 판다를 계속 그렇게 불러보고 그리워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국의 밤이 아마 그 시베리아에서 아플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국 이 시인도 결국은 또 긍정적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시베리아라서 오히려 판다를 떠올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 근처가 흰 환경일 수도 있을 테니까 주변이 막 눈이고 그러면 눈과 어둠밖에 안 보인다면 좀 그런 동물을 판다로 떠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저도 뭐 비슷하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판다라는 그 동물 자체가 이제 흰색과 검은색이 있지만 또 그게 회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거를 모두 어떻게 보면 좀 부조화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조화로울 수도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판다가 진짜 음과 양을 잘 표현하려고 이런 동물을 썼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읽으니까 좀 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갈등을 어떻게든 이 귀여운 판다로 만들고 싶었을까. 맞아.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이 아까 치우가 첫 연에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감정이입이 됐거든요. 일단 이 시집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이 시집을 이해하지 않기로 하자. 약간 이게 되게 감정이입이 됐는데 핵심적인. 지금 읽으면서 좀 드는 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일로 남겨두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삶의 부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조리한 세상에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받아들여보자.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또 이렇게 이방인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지금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에는 부조리한 걸 다친 걸 어쩔 수 없고 지금 아픈 거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자. 그래서 자신의 삶을 수긍하는 이제 선한 눈길을 빼닮고 음지에서 양지, 양지에서 음지로 이렇게 다니며 이 부조리한 삶을 받아들이는 판다가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갑자기 여담인데 제가 아까 커피 마시다가 커피 흘렸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남겨두어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맞아. 저도 여담인데 다음 시가 개미의 심장이잖아요. 저는 이 개미의 심장이라는 제목을 보고 주식할 때 주식 이 개미의 심장과 판다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른 태도구나 하는 생각이 다음에 바로 개미의 심장이 나와서 뜬금없이 개입해봤습니다. 재밌네.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고 살짝 읽으니까 좀 그래 보이네. 배고픔이라는 게 나오니까 뭔가 맞아요. 재밌네. 재밌다. 그럼 이제 별자리 시로 넘어가 볼까요? 두루미 자리에서 마차부 자리까지. 기대됩니다. 이 시는 일단 마침표가 하나도 없고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이것도 이제 그 한 페이지짜리 산문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두루미 자리에서 마차부 자리까지, 나침반 자리에서 웹불소 자리까지, 밝은 별이 있고 어두운 별이 있다. 가까운 별이 있고 먼 별이 있다. 삼각형 자리에서 조각실 자리까지, 남쪽 물고기 자리에서 북쪽 왕관 자리까지, 밤하늘의 대곡선 위로 너와 나의 이름이 점점이 박혀 있다. 울지 말라고 말하며 울게 만드는 사람, 철들지 않는 마음으로 건너뛴 사철나무들, 살면서 죽어간다고 말하는 대신 죽어가면서 산다고 말하는 일의 아득함에 대해, 6분의 자리에서 8분의 자리까지, 오리온 자리에서 인디언 자리까지, 너와 나 사이에는 몇 개의 계절이 놓여 있다. 어제의 쪽지를 외투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베가, 알타이르, 데네브, 여름의 대삼각형에서 프로키온, 시리우스, 베텔게우스, 겨울의 대삼각형까지. 별이란 무엇인가? 별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별과 별이 만날 때 너와 나의 말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검은고 자리에서 극락조 자리까지, 기린 자리에서 그물 자리까지, 독수리 자리에서 뱀주인 자리까지, 비둘기 자리에서 돌고래 자리까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다 있는 자리들인가요? 아마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자세히는 안 살펴봤지만 뭐 극락조 자리 뭐 이런 건 제가 잘 모르지만 뭐 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별자리라고 하는 게 뭐 사실 이름 붙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있지 않을까라고. 근데 뭐 없는 걸 끼워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알기 어렵지만. 이건 몰랐지. 그러니까 뭐 중간에 나오는 베가, 알타이르, 데네브, 여름철 대삼각형, 그다음에 프로키온, 시리우스, 베텔게우스, 겨울의 대삼각형 뭐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그렇죠. 그래서 뭐 진실 속에 거짓을 끼워놨나? 잘 모르겠지만 그럴 뭐 수도 있겠다. 어쨌든 뭐 그냥 읽었을 때는 다 실제로 있는 것들이었던 것 같고요. 6분의 자리도 있는 뭐 그런 거 거예요? 있어요. 네. 전 이게 거짓인 줄 알았어요. 뭐 사실 6분위가 뭔지 잘 몰라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 저는 이제 이 시가 어쨌든 저는 뭐 지구과학, 천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그러니까 뭐 표현 자체가 천문학적 요소들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일단 관심을 끌었다. 가 첫 번째 저의 감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인데 마침표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쉼표도 물론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게 끊어져요. 그러니까 두루미 자리에서 마차부 자리까지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미 자리에서 끊고 마차부 자리까지 이게 아니고 두루미 자리에서 마차부 자리까지. 그러니까 아무런 그 마침표와 컴마가 없지만 여기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구절에서는 밝은 별이 있고 어두운 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탁탁탁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마침표가 없이도 우리가 어쨌든 어떤 그 의미의 그 구간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그런 면이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글자 수가 되게 다들 비슷하다면 읽는 포인트들이 딱 그대로 균일하게 갈 텐데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뭐 아까 뭐 서두에 막 이야기했던 한 3줄 읽고 나면 또 갑자기 변주가 되고 약간 그런 것처럼
비슷한 간격으로 탁탁 끊어지다가 어느 순간은 호흡이 쫙 길어졌다가 다시 짧아졌다가 뭐 그런 변주들이 좀 있는 그런 시여서 뭐 그런 측면에서 재밌었다. 그래서 제가 골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를 읽으면서 그리고 뭐 다른 시도 이렇게 이제 점이 없는 시들이 있잖아요. 연이 없는 시들도 있고 그냥 느꼈던 특징은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점을 안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저희 돌 던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끊었었다면 이제 요거는 지금 딱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다른 별자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고 별이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만남의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정확하게 뭐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 설명으로 이제 시베리아에서 계셨다 하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별도 많이 보이고 많이 그렇다 보니 계속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든 것 같아요. 네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면 전 지금 좀 드는 생각인데 우리 막 최근에 밤양갱 엄청 유행이잖아요. 밤양갱을 사람들이 사랑으로 대입해서 해석하면 참 잘 읽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 별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대체해서 읽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 시는. 그래서 뭐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다.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너와 나의 말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수많은 별자리들 그리고 별들이 이제 각각 어떤 관계나 사람 각각이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베가 알타이르 데네브 여름의 대삼각형이라고 하면 나를 둘러싼 되게 중심적인 큰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거를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 위에 이제 밤하늘에 이름이 박혀 있다고 하는 거 보면 그것들이 다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와 나의 이름이 점점이 박혀 있다라는 구절도 보면 그렇게 해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래서 이 시집 제목이 우리를 모르고잖아요. 그 여기서도 그 너와 나 사이에 몇 개의 계절이 놓여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서로를 모르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심취해서 별자리를 보고도 별은 사실 그 시간이 과거잖아요. 날아오는 게 우리가 볼 때 그리고 그 별과 별 사이에는 또 다른 시간의 간격이 있을 거고 아닌가요? 생각이 있죠. 맞죠. 그것을 약간 자기가 은유해서 그렇게 좀 자기 생각했나? 우리가 우리를 서로 모르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별자리가 늘 같은 별자리가 보이지 않고 이제 전체가 연주운동이라는 걸 하니까 계절마다 다른 별자리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여름철 대삼각형을 볼 수 있는 시기에 겨울의 대삼각형을 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 겨울의 대삼각형을 볼 때는 여름의 대삼각형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너와 나 사이에는 몇 개의 계절이 놓여 있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별자리들이 보일 때는 다른 별자리들은 보이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좀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와 좀 친밀하게 지내는 그 기간에는 또 누군가와는 조금 멀어져 있을 수 있고 또 그 누군가 가까워졌을 땐 또 다른 반대편에 또 사람들과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것도 인간관계의 또 맞아요, 특징이죠. 재밌다. 치윤 아까 저도 방금 양조영의 말과 비슷한 게 거리라고 생각했어요. 누구가 심리적 거리. 그래서 뭐 몇 개의 계절이 놓여 있다. 너와 나의 거리. 그리고 그 별자리가 계속 바뀌니까 그 별자리에 따라서 뭐 이제 거리로 치면 더 가까워지는 때도 있고 더 멀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읽으면서. 맞아. 근데 이
별을 사람으로 생각하더라도 너랑 나는 이 지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랑 내가 주인공이고 그 주변을 둘러싼 것들을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재밌네.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지? 이런 생각이 안 나던데. 이거 보고는 약간 너무 자리가 많은데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되게 재밌네요. 또 같이 얘기하니까. 재밌다. 아 재밌다. 아, 약간 여운이 남네요. 네. 진짜. 계속 읽게 되네. 지금 이제 다음 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한 구름 없는 구름 속으로 넘어가고 이제 종아가 골랐던 빛으로 걸어가 빛이 되었다로 바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것도 네.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제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빛으로 걸어가 빛이 되었다. 주문을 외우듯 눈을 감으면 철 지난 바닷가에 서 있는 오래전 사람. 소녀와 소녀가 손을 잡았다. 뒷모습을 뒷모습으로 보이며 서 있었다. 손은 푸르렀고 해는 뜨거웠다. 구름은 흐르고 모래는 흩어졌다. 바다는 바다로 멀어지고 있었다. 두 눈 가득 아프게 차오르고 있었다.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두 눈으로 물빛을 마주보고 서서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언제나 좋았다. 시라는 것은 이제 그만 잊어도 좋았다. 손과 손을 맞잡고 있다는 것, 담장을 타오르는 덩굴풀을 본다는 것, 보고서도 보지 못한 나무들이 일어설 때 거리는 문득 길어지고 하루는 무수한 날들로 이어지고 달려오는 말, 다가오는 손, 물결이 왔다, 물결이 갔다. 보이지 않는 빛 속에서 빛 속으로 걸어가 빛이 될 때까지 거울이 거울로 깨어졌다. 물방울은 물방울로 떨어졌다. 무언가 저 너머로 날아올랐다. 새는 비로소 새로 날아올랐다. 네, 제가 요거를 읽으면서는 네. 그 한 사람이 물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로서 깨달음을 얻는 듯한 느낌을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으로 걸어가 빛이 됐다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깨어났다라는 생각으로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바다로 상상도 되었는데 바다로 상상하기보다는 잔잔한 바다 또는 강의 느낌으로 좀 많이 해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 물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나르시스트 이야기처럼 그 나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맞닿았을 때 내가 정말 다시 새로이 나를 깨닫는 이런 듯한 느낌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라는 것은 이제 잊어도 좋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시인이잖아요. 시인이 자기의 상황을 잊어도 좋았다. 그러니까 더 깊은 나로 빠져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듯한 느낌으로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소녀와 소녀가 손을 잡고 있었다. 이 소녀가 한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약간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는 거이기도 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내가 몰랐던 진짜 나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그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모습이 빛이었고 이제 그쪽으로 다가갔다, 이런 듯한 느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까 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뒤에 몇 페이지 뒤에 가장 큰 정사각형이 될 때까지라는 시가 있어요. 되게 좀 긴 시인데 이게 대화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모와 이제 뭐 조카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걸 읽으면서 약간 과거의 자신과 대화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서 손과 손을 맞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다른 시도 좀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런 심상을 맞아요. 좋아하나 봐 이렇게 맞잡고 있는 것 같은 모습. 근데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게 좀 더 상상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멀리서 이제 소녀가 누워 있고 그 잔잔한 것으로 물에 비치는 모습이 마치 손과 손을 맞잡고 등과 등을 맞잡는 아마 보이는 이렇게 되게 보여서 상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누워 있으니까 해가 나를 보고 물이 내 몸을 흘러서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더 나로 되는 이런 듯한 느낌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 빛을 보니까 자꾸 조현우 골키퍼 선수가 계속 생각이 나. 그래서 주접 그거 댓글을 쓴다면은 이런 걸 쓰면 좋아하겠다 생각이 자꾸 빛으로 걸어가 빛이 되었다 이걸. 이거 좋다. 좋네요. 되게 다양한 열린 생각들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이제 뒤에는 종화가 골랐어서 종화가 이어서 마지막은 왼손으로도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다 읽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연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왼손으로 우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사랑할수록 죄가 되는 날들. 시들 시간도 없이 재가 되는 꽃들. 말하지 않는 말 속에서만 꽃이 피어 있었다. 천천히 죽어갈 시간이 필요하다. 천천히 울 수 있는 사각이 필요하다. 품이 큰 옷 속에 잠겨 숨이 막힐 때까지. 무한한 백지 위에서 말을 잃을 때까지. 한 줄 쓰면 한 줄 지워지는 날들. 지우고 오려내는 것에 익숙해졌다. 마지막은 왼손으로 쓴다. 왼손의 반대를 무릅쓰고 쓴다. 되풀이 되는 날들이라 오해할 만한 날들 속에서 너는 기억을 멈추기로 하였다. 우리의 입말은 모래 폭풍으로 사라져버린 작은 집 속에 있다. 갇혀있는 것, 이를테면 숨겨온 마음 같은 것, 내가 나로 살기 원한다는 것, 너를 너로 바라보겠다는 것. 마지막은 왼손으로 쓴다. 왼손의 반대를 바라며 쓴다. 심장이 뛴다. 꽃잎이 흩어진다. 언젠가 타오르던 밤하늘의 불꽃, 터져오르는 빛에 탄성을 내지르며 나란히 함께 서서 각자의 생각에 골몰할 때 아름다운 것은 슬픈 것, 슬픈 것은 아름다운 것. 내 속의 아름다움을 따라갔을 뿐인데 나는 피를 흘리고 있구나. 어느새 나는 혼자가 되었구나. 되돌아보아도 되돌릴 수 없는 날들 속에서 쉽게 찢어지고 짓무르는 피부, 멍든 뒤에야 아픔을 아픔이라 발음하는 입술. 모래폭풍은 언젠가는 잠들게 되어 있다. 다시 거대한 모래폭풍이 밀려오기 전까지. 너와 나라는 구분 없이 빛을 꽃이라고 썼다. 지천에 피어나는 꽃, 피어나면서 사라지는 꽃.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저기 꽃송이가 번질 때마다 물든다는 말, 잠든다는 말. 나는 나로 살기 위해 이제 그만 죽기로 하였다. 네, 제가 골랐던 건 컨셉이 비슷해요. 이게 빛으로 걸어가 빛이 되었다랑 같은 느낌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랑 내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미래의 나 또는 이제 진실된 나로 되기 위해서 죽기로 하였다라는 것과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빛으로 걸어가 빛이 되었다라는 시보다는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힘들었던 날들을 잊고 새로운 이제 나로 되겠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상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이터널 션샤인이라는 영화가 좀 상상이 됐던 시였는데 이별을 하는 그 과정을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영화가.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게 상상이 됐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영화에서 보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극도로 싫어하는 듯한 모습이 되어서 서로의 기억을 지우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마지막으로는 잊은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났던 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시가 되게 뭔가 좀 매력적이다, 그 되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미를 막 파악해서 아름답다기보다는 그냥 감정이 되게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가 이제 이걸 읽었을 때가 아마 상담 시작하기 전에도 읽고 하고 났을 때도 읽었을 것 같은데,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이제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으로 살라는 게 무슨 말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상담 선생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진 않아요. 자기 자신을 산다는 게 뭔지. 근데 그거를 깨닫게 될 때까지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깨닫지 못했을 때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근데 어쨌든 나는 나로 살고 싶다, 그런 걸 원하는 그랬던 열망? 그런 게 좀 전 떠올랐고, 그리고 왼손으로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살았던 건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나 자신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방식이면 힘들더라도 나는 왼손으로 맞아요, 새롭게 인생을 쓰겠다라는 열망 같아서 맞아요. 저는 그런 마음에 좀 이입을 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왼손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번은 반대를 바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제 내가 다시 새로운 어떤 페이지를 쓴다는 게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딱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여기 보면 나는 나로 살았는데 뭐 피가 난다 이런 거 보면은 자기가 이제 살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그냥 뭐 계속 살다 보니 자기를 잃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까지 왔다. 이제 나는 나로 살기 위해 이제 그만 죽기로 하였다. 나는 이제 진짜 나로서 살아가겠다 이런 건데, 저는 왼손은 의미를 진짜 몰랐거든요. 왜 왼손을 했지 이런 방금 들으니까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으로 그냥 매번 그냥 남들처럼 사는 삶을 그만하고 왼손으로 이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겠다. 익숙했던 삶을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였어요. 맞아요. 와 진짜 좋네요. 이것도 그렇게. 그래서 그 의지로 안 읽으면 이거는 자살한다는 건가라고 해석하게 될 수 있는. 맞네. 와 대박이다. 이것도 진짜 잘 썼네. 저는 그 마음에 드는 좀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저의 취향인 것 같은데, 아름다운 것은 슬픈 것, 슬픈 것은 아름다운 것. 내 속의 아름다움을 따라갔을 뿐인데 나는 피를 흘리고 있구나. 어느새 나는 혼자가 되었구나. 뭐 이런 구절들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쳤길래 결국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걸 아름답게 안게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왜 그런 영화를 떠올렸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힘든 인간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너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게 나를 향해서 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너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조금씩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뭔가 좀 되게 외적인 해석을 좀 해보면, 저는 사실 이 시를, 그러니까 이 시집을 읽으면서 예술과 대중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거든요. 뭐 현대 미술 이런 것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사실 읽는 내내, 뭐 오늘은 좀 생각이 조금 바뀌었지만 혼자서 읽을 때는 이 시인은 대중성을 포기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사람들에게 어쨌든 뭔가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뭐 관객, 청중, 뭐 어쨌든 뭐 독자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것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어떤 접점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시인은 그것들을 계속 깨어내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전 대중성이랑은 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시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것은 예술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 방금 제가 읽었던 그런 구절을 생각했을 때 이 시인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모두에게 아름답다고 여겨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그 속에서 이제 자기는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문득 그런 또 시인으로서의 외로움과 갈등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문득 들었습니다. 외로울 것 같아. 이렇게 자기만의 언어로 풀어서 쓰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어서 또 시인이 된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고독함을 그렇죠. 항상 이제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예술가라는 직업을 갖는다는 건 그것으로 어쨌든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그럼 대중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성을 좀 내려놓아야 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개성이 없으면 또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이 작가도 이제 15년인가 등단 못했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방금 그거 들으니까 음악도 래퍼들도 그런 것 같아요. 막 맞아, 사랑 맞아. 노래 맞아, 하면은 맞아. 비난하잖아. 근데 그게 돈이 잘 버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하면서 자기 개성도 표출하면서 싱잉랩 왜 하냐? 왜 하냐 이랬어. 싱잉랩이 뭐 랩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피를 흘리고 있구나. 어느새 나는 혼자가 되었구나. 맞아. 그러니까 예술이 그런 거. 이 문단에 여러 가지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을 몇 가지를 넣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거는 약간 먹먹한 뭔가 맞아요. 좀 강렬한 시였던 것 같아. 먹먹하면서도. 사실 처음 우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말도 굉장히 그래서 오늘 우리 엄마가 그 강렬한 문장. 오늘 엄마가 죽었다. 그 딱 이방인의 첫 문장 같은 그런 임팩트를 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우리 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집의 제목이자 또 어떤 시의 제목이기도 한데 클라이막스네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라는 시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 읽을까요? 네, 마지막이니까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네. 매일매일 슬픈 것을 본다. 매일매일 얼굴을 씻는다. 모르는 사이 피어나는 꽃. 나는 꽃을 모르고 꽃도 나를 모르겠지. 우리는 우리만의 입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만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모르는 사이 사라지는 꽃. 꽃들은 자꾸만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 너는 희미하게 서 있었다. 감정이 있는 무언가가 될 때까지. 굳건함이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오래 믿는다는 뜻인가? 꽃이 있던 자리에는 무성한 녹색의 잎이 사라지면 녹색의 빈 가지가 있는다는 것은 잃는다는 것인가? 잃는다는 것은 원래 자리로 되돌려준다는 것인가? 흙으로 돌아가듯 잿빛에 기대어 섰을 때 사물은 제 목소리를 내듯 흑백을 뒤집어 썼다. 내가 죽으면 사물도 죽는다. 내가 끝나면 사물도 끝난다. 다시 멀어지는 것은 꽃인가 나인가? 다시 다가오는 것은 나인가 바람인가?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꽃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영영 아프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영영 슬프게 되었다. 라는 시인데 다들 여기서 꽃을 뭘 대입해서 읽었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약간 진심이라고 해야 되나? 상대에 대한 진심, 나의 진심, 진실된 마음으로 저는 좀 대입을 해서 읽었었거든요. 그렇게 읽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재밌네요. 사실 별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꽃이라는. 이걸 꽃을 뭘로 대입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네요. 다 서로 다르게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네, 전 좀 진심. 근데 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넣은 것도 전 재밌었어요. 사실 이게 차에 그 사이드 미러에 적혀 있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상대는 나에게 가까이 있는데 또 그렇게 가까이는 아닌 좀 희미한 거리에서 감정이 있는 무언가가 될 때까지,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굳건하게 나를 오래오래 믿어주면서 있었던. 그래서 이제 그런 무성한 녹색의 잎도 생기는데, 또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잃게 되거나 잊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희미한 거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있는 게 잃는 건가? 잃는 게 나쁜 건가? 원래 자리로 되돌려주는 건 아닐까? 흙으로 돌아가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관계에 있었던 것들. 그래서 신기한 게 방금 읽으면서도 우리는 우리만의 입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만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서로를 같이 포함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라고 해석되는 단어였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를 읽을 때는 서로 각자를 떠올렸거든요. 너는 너의 입술을 가지고 있고 난 나의 입술을 가지고 있다. 너는 너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고 나는 나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서로 모른다 라고 저는 이해했었는데, 갑자기 그게 우리라는 의미에서 좀 벗어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뭔가 꽃에 다른 키워드를 넣어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고민, 걱정 이런 것도 넣어서 읽어보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꽤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꽃이라는 게 너무 좋은 말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이제 녹색의 잎이 자라니까 어쨌든 녹색의 잎도 긍정적인 그 키워드라면 꽃이 굳이 또 긍정적인 생각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뭐 걱정으로 넣어봤는데 그것도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걱정을 잊는다는 게 뭐 좋은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걱정도 사실은 모르는 사이 피어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감정들을 넣으면 여기 좀 잘 맞는 것 같네요. 뭐 사랑일 수도 있고. 네. 맞아. 재밌다. 그래서 왜 이 시가 이제 메인이었는지는 알 것 같은, 정말 여러 가지 해석도 하게 되고, 그리고 감정도 떠오르게 되는, 계속 그런 인간관계에서 되게 애매모호했던, 내가 이 사람을 진짜로 친구여도 이제 이 사람을 이 친구를 내가 좋아하는 게 맞나? 가끔은 너무 싫고 단점도 너무 많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이 친구를 진짜 제대로 아는 게 맞나? 생각보다 다른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복합적인 감정, 어떤 상대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 저한테 약간 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친구를 모르고 친구도 나를 모르는 것 같은 그 슬픔이 좀 크게 느껴질 때 이 시를 읽으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반응이 너무 재밌는데, 웃겨. 그 한편으로는 그 꽃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보여져서 어쨌든 그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사실 꽃의 뭐 존재 이유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보여지는 어떤 표현,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로 해석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어떻게 보면 진심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생각을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 나도 나를 모르고. 그리고 내가 자꾸 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자라고 또 모습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재밌네요, 이 시기. 그리고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이제야 알 것 같은. 오늘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네요. 좋네요, 너무. 저는 그냥 뭐 폼 잡으려고 했는데. 그 아까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나로 적혀 있는 거는 내면의 나이고 이제 이 꽃으로 적혀 있는 건 바깥에서 보여지는 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그 반대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도 그렇죠. 보여지는 나고 내가 내면에 나오고 꽃은 내가 이제 안에 네, 숨기고 뭐 있는 그런 진짜 나, 나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나는 이제 나로 표현하고 또 다른 꽃은 그럴 진짜 수도 숨기고 있을 있는 나. 재밌네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는 맞아, 사람일 수도 있는 게 되겠네요. 진짜. 그리고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약간 이제 뭔가 명언 같이 적혀 있는데 근데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때 상대방에게 더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 속에 있는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근데 되게 많이 공감이 갔다.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너가 싫었다 좋았다 해 막 이렇게 이 시를 한 편 주는 거죠. 너 나 저격하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홀로 있을 때 이런 걸 보면서 좀 위로를 받고 좀 감정을 해소해보기도 하고 진짜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시를 읽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10년 뒤에 다시 읽었을 때 좀 좋을 수도 있고 맞아. 평생 안 좋은 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자유롭게 이제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이제 이 시집의 마지막 시의 제목이 이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야. 마지막 시의 제목이 그냥 좋네요. 그러네요. 맞아. 이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야. 이 시집의 끝도 아닐 것 같고 우리의 만남도 끝은 아니고 그런 복합적인 그래서 그냥 읽으면 이 시집에 있는 시가 다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또 열심히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시인이 얼마나 그 안에서 긍정적인 희망을 찾고 있는지 그걸 좀 알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같이 안 읽으면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우울한 느낌은 드는데 왜 우울한지 사실 잘 모르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뭐 좋은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뭐 빛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 좋은 키워드를 많이 쓰는데 전반적인 느낌이 되게 우울한 거예요. 시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우울하지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재밌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했던 시들을 다 읽어봤는데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재밌게 얘기를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처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 그 설명과 설명이 수요일의 속도의 그 처음 딱 비유가 깨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열어줬던 것 같아요.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뭔가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시도 좀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다행입니다. 저도 아까 그 별자리 시 그 해석을 안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의 감상의 스타일은 진짜 그러니까 특히 시를 읽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어떤 이 운율과 리듬으로 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왔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읽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가 대화를 통해서 또 생각이 나고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첫 시를 도전하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는데 네. 고생은 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같이 해주셔서. 진짜 쉽지 않았다. 그래도 저도 이제 같이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얻고 이렇게 접근을 해보고 이런 대화를 나누면 좋겠구나 하니까 또 다른 시가 더 보이고 개인적인 감상에서 벗어나서 같이 이제 좀 내가 해석해서 약간 이렇게 해석해보자고 끌어올 수 있는 시는 뭘까 이렇게 또 접근하게 되기도 하니까 저도 되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참 시가 노래랑도 비슷하고 음악이랑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제가 최근에 유키 구라모토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그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이 이제
그 표현을 할 때 그분은 음악 전공이 아니래요. 그래서 음악 전공이 아닌데 취미로 음악을 하다가 그렇게 더 잘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짜 전공은 물리학이셨대요. 물리학의 석사 과정까지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물리학과 비슷하다. 왜냐면 그래프로 봤을 때 그 악보가 시간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음의 높이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하나 그리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하나 있었고 또 인상 깊게 봤던 게 제목을 정할 때 자기가 정하지 않는 곡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디렉터가 이 노래를 듣고 이거는 이렇게 상상이 됐는데 라고 하면 그걸 제목으로 쓴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도 이 그 뭐 콘서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음악 감상에 대해서 본인의 주관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꼈어요 하면 그래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근데 설명은 필요로 하대요. 그 콘서트 같은 데서 이번 곡은 무슨 곡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관객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대요. 그런 것들은 필요로 한데 대신에 그 곡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관객에게 맡긴다. 그래서 관객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도 그렇고 다른 어떤 노래들도 사실 우리가 노래들을 좀 더 다가오는 게 노래잖아요. 하나의 노래를 들으면 이거는 이런 곡인 것 같은데 저건 저런 곡인 것 같은데 하는 느낌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도 이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느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들으니까 더 많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라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해설에 있었던 것처럼 읽는 방향 이런 거 이야기하듯이 그런 것도 이 사람이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느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노리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적이 거짓말이라는 곡을 쓰고 이효리가 그걸 보고 유기견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게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적은 자기는 그런 걸 생각하고 쓰진 않았다. 근데 그런 걸 느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공감을 많이 얻었었거든요. 이효리의 말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서로의 공감을 서로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게 시를 읽는 재미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뭐 시뿐만 아니고 사실 저희가 다른 책들을 읽었을 때도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약간의 독서의 뭔가 어떤 느낌을 좀 더 하나 더 깨달은 듯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데 깊어지려면 결국 또 넓게 해야 된다는 이동진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해설가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뭔가 이렇게 파면서 독서를 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뇌과학도 조금 파보기도 했고 뭐 아무튼 뭔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뭔가 좀 갈증들이 또 조금씩 생겨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깊어지려면 우리가 또 더 넓어져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서로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거의 뭐 시녀 이야기 말고는 거의 비문학 위주로 쭉 읽어오다가 이제 저도 지난달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을 골랐고 이번에 또 시집을 하게 되었고 완전히 또 확 뒤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넓혀가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넓어질 준비가 됐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의 역량이 올라왔구나. 그렇죠. 함께 성장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뿌듯한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좀 치우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저는 이제 오늘 마음에 들었던 시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봐. 이런 뭔가요? 그 왼손으로랑 나머지 하나 그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확실히 하나는 마지막은 왼손으로랑 아까 네. 수요일 그거 그 이제 오늘 수요일의 속도인가? 수요일의 맞아요. 속도. 거기서 이제 읽다가 뭐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으면 이제 자연스레 외워지잖아요. 그럼 친구랑 얘기할 때 탁 던지면 이제 바로 반대급부로 뭐가 날라오겠죠. 제정신이냐 막 날라오겠지만 한동안 빠져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같이 읽는 것도 다른 사람과 같이 읽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이런 시들은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느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뭐 이런 상황에 갑자기 빠지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찾을 것 같아요. 맞아. 이런 상황에 탁 빠졌을 때 힘들다. 아니 이럴 때는 딱 이 시를 읽으면서 좀 위로를 받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자이언티 꺼내 먹어요가 생각나. 꺼내 먹는 시처럼. 진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그러면은 오늘 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같이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